그랬던 R5가 1.3 버전의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완전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링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EOS R5의 펌웨어 1.3 버전을 알아보고 EOS R5의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나온 지 이미 10개월이나 지난 카메라를 다시 리뷰하는 게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EOS R5의 새로운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카메라 완전 달라졌습니다. AK 로우 라이트, IPV 라이트, C로그 3, HD 120프레임 등 많은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AK에서 오버히팅 개선 기능입니다. 아마도 EOS R5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작년 한 해 오버히팅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AKL 레코딩의 4K 120프레임 고속 촬영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었지만 AKL 레코딩에서 20분의 녹화 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오버히팅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녹화 시간이 그에 훨씬 못 미쳐서 사람들의 실망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시네마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락이다? 기계의 발열 이슈 문제다 참 시끌시끌했었는데 그 중에는 이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분해해서 쿨링 패드를 설치하는 영상이 나올 정도였으니 정말 말 다 했었습니다. 처음 R5의 출시 직후 우선 AK 영상을 야외에서 테스트해봤었는데 촬영 당일이 매우 덥고 습한 날씨로 평균 온도 28도 정도였다고는 하긴 하지만 실제 촬영 시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오버히팅 경고등이 바로 떠서 실제적으로 AK 촬영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23도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4K 120프레임 촬영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간신히 14분 정도 녹화가 가능하긴 했지만 오버히팅 때문에 지속적으로 녹화를 하기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랬던 R5가 1.3 버전의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완전 달라졌습니다. 처음 AK 로우 라이트로 녹화를 진행했었는데 오버히팅 경고가 뜨긴 했지만 256GB의 메모리 카드 용량을 꽉 채울 때까지 녹화가 가능했고 그 직후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서 녹화를 시도했을 때에는 오버히팅 경고등이 떠 녹화가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카메라의 온도는 38도였습니다. 이후 20분 정도 카메라를 식혀준 후에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 온도를 32도 이하로 유지해주면서 다시 재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좀 놀라운데요. 오라이로 촬영을 했을 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세 번째 메모리 카드로 갈아 끼운 이후에도 문제가 없이 녹화가 계속되어서 더 이상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녹화를 중지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적인 온도 관리만 해준다면 AK 촬영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펌웨어 1.1 당시에는 카메라 뒤에 쿨러를 설치해서 오버히팅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해봤었는데요. 아무리 실제 온도를 22도 이하로 유지해도 녹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이건 You gotta be kidding me. 반년 사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버히팅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옆 동네 소니의 A1이 1시간 이상 AK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아무튼 이제 오버히팅 걱정 없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R5의 AK 영상은 크롭이 없는 풀프레임 촬영으로 시네마룩의 고화질 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4K 영상 제작 시 100%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중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기능은 AK 로우 라이트였습니다. 기존 로우 파일은 아무래도 그 용량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었던 게 사실인데요. AK 로우 라이트의 경우 기존 로우 파일 대비 약 60에서 70%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CF 메모리 카드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로우 라이트 파일은 기존 캐논의 시네마 로우 라이트와는 다른 새로운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로우 라이트 파일은 용량이 반 정도인 것과 비교해서 화질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10배 정도로 확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로우 라이트에 비해서 로우 파일이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영상이 10배로 확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로우 라이트를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56GB 메모리 카드 기준으로 AK 로우는 12분, 로우 라이트는 18분 30초, 오라이는 25분, IPV는 1시간 7분, IPV 라이트는 2시간 21분 정도 녹화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시로그3 역시도 R5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업데이트 기능이었는데요. 시로그3는 14스탑 정도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로그의 11스탑의 다이내믹 레인지보다 훨씬 넓은 영역의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로그와 시로그3를 적절한 노출값으로 세팅해서 촬영을 했을 때 시로그3가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더 정보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리개 값은 시로그는 14, 시로그3는 11로 3분의 2스tat 정도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로그와 시로그3를 같은 노출값으로 촬영했을 시에는 시로그3가 섀도우 영역에서 더 많은 정보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00% 확대해서 영상을 확인했을 때 섀도우 영역의 플립들을 보면 시로그3의 섀도우 영역이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EOS R5의 4K 120프레임 촬영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기능이긴 했었지만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없다면 촬영이 불가능해서 좀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FHD 120프레임 촬영은 SD카드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오버히팅 이슈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용해본 EOS R5의 전반적인 성능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45메가픽셀의 화소수는 기존 캐논에서 타사 대비 아쉬웠던 화소수의 장벽을 깨줘서 우선적으로 만족스러웠고 멀티펑션 버튼으로 통합되는 화이트 밸런스나 ISO 선택 기능들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적응이 되고 나니 계속 노출값이나 색온도가 변하는 촬영 현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적절한 값을 찾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향상된 오토포커스 및 캐논 최초의 IBIS 기능 역시 동영상 촬영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캐논이 상위 기종의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EOS R5에 프로그램 락을 걸어두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아쉬웠던 점들이 펌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확실한 성능 향상으로 돌아와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로그2나 FHD 240프레임 촬영 같은 기능들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말만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펌웨어 1.3 버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EOS R5의 새로운 기능들과 EOS R5의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